안녕하세요, 최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사건에 대한 얘기는 정장 입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버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사건 하면서 뭐 느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에피소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중에 제가 뭐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만 하고 안 하던 짓이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다른 것도 재밌게 좀 해드릴 게 있으면은 기왕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기왕에 뭐 사적인 어떤 뭔가가 있을 때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다면 가는 김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제가 저 아는 변호사님한테 고프로를 빌려놨습니다. 고프로 살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 고프로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거를 또 샀다가 중고 당근으로 파느니 그냥 한번 빌려서 쓰자. 내가 뭐 브이로그 찍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빌린 지 좀 됐는데 아직 켜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겁니다. 뭔가 점점 새로운 걸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걸 뭔가 익히거나 새로운 걸 하는 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느껴요. 이게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일 것 같은데, 여튼 그래도 한번 도움을 받아서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제가 만났던 의뢰인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막 도망을 다녔던 의뢰인도 있고, 저를 막 찾으러 막 제발 변호사님 막 이러면서 막 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에피소드들이 진짜 웃긴 에피소드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좌절하고, 뭔가 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막 자기가 막 구속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피해자를 막 선고 직전에 가가지고 막 살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될 게 뻔하고 모든 거를 다 잃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긍정적인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기억이 나는 거는, 구속이 됐는데 저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애매했어요. 그래서 뭔가 최대한 구속은 안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속이 될 만큼 뭔가 죄질이 안 좋거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왜 싸가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피해자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얘기하는 그 피해 사례가 좀 이상한 경우도 있고, 에이 설마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이제 피고인이 구속이 안 되고 원만하게 잘 좀 해결이 되게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했는데, 여튼 실형이 나왔어. 구속이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러니까 1심에서 구속이 되고 뭐 2심까지 이렇게 뭐 진행을 했던 건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또 이제 어쨌든 좀 단기 실형을 살게 됐죠. 단기 실형도 아니다. 한 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튼 근데 저는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좀 뭐 한참 이제 젊은 나이에 본인이 하던 일도 있고 한데 그걸 이제 다 어쨌든 잃게 된 것이고, 범죄 전력으로 사실 살아가기가 세상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튼 그런데 엄청 밝아, 엄청 해맑아, 엄청 밝게. 그러니까 뭔가 그래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받아들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왜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범죄 겁나 막 잔인한 범죄 저지르고도 피해자 탓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억울하다든지 막 그런 애들이 막 한두 명이야. 근데 이제 전혀 내가 봤을 땐 좀 그래도 되는 상황인데도 전혀 안 그러고 변호사님 자기는 이게 전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많고 뭔가 내 인생이 내 미래가 혹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왜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당연히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근데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위기를 잘 이겨내면 의외로 생각지 않게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봐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이번 기회에 좀 다른 일도 좀 시작하고 뭐 어떡하겠어. 기왕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니까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앞으로 더 잘 되시길 바란다. 뭔가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응원해주는 그런 말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가 안 좋을 때.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오히려 저한테 변호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인생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책도 진짜 많이 읽을 거고요. 뭐 그 안에서 뭐 취사하는 거, 그러니까 막 요리하는 것도 좀 배우고 뭐 직업 훈련 같은 거 시켜주잖아요. 막 그런 것도 하고 자진해서 본인이 식사 뭐 당번 이런 거를 하면서 기술을 익히겠대. 자기는 뭔가 사회에서 어린 나이부터 집안이 이제 뭐 어려워가지고 그냥 뛰어서 이렇게 뭐 돈 벌고 그런 것만 하면서 뭔가를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뭐 요리 같은 것도 진짜 배워보고 싶었고 책 보면서 공부도 하고 싶었고 뭔가 영어 공부를 하거나 뭔가 그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구치소에서는 사실 교도소에서는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진짜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바뀌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슬프지가 않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분이 있어요. 정말 해맑아. 그 안에서도 막 사업 아이템을 막 생각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도 하셔서 되게 정말 긍정적인 분이구나.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판사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뭐 그런 거겠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 생각이 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고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혹은 그렇게 정말로 뭐랄까 조금 더 본인의 어떤 부족했던 점을 다지는 시간으로 인생 중에서 2년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으니까 여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셨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느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제가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인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사무실에 잘 없거든. 원래 재판도 가야지, 경찰서도 가야지, 뭐 검찰도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기관에 뭐 회의를 간다든지 해서 사무실에 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뭐 기관 회의나 이런 거를 많이 가는데 제가 얘기를 일일이 다 안 하고 오로지 성무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각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여튼 그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분야에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쌓이기도 하고 이제 트렌드를 또 읽기도 하죠. 이제 범죄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고 그다음에 적극 행정 부분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알게 돼서 여튼 변호사로서 그런 일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뭐 일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일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도망 다닌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냐. 저희 사무실에서 간혹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아주 착수금을 뭐 조금 받았고, 정말 성공하는 게 의미가,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약간 뭐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걸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의뢰인이 싫어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공보수 약정 잘 주냐? 뭐 성공보수 뭐 무효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결국 소송을 해서 뜯어낼 수는 없어라는 이제 취지라고 보면 될 텐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뭐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여튼 성공보수를 저는 받으면 성공보수 받고 뭐 다음 심급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공보수를 그냥 다음 심급의 선임비로 받아요. 보통 이번 건에서 너무 잘 해줬으면 당연히 다음 심급에서도, 만약에 다음 심급이 진행이 된다면 맡길 테니까 그렇게 약정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약정을 하면 사람들이 잘 줄까? 저는 성공보수 약정이 없는데도 고맙다고 더 수임료를 주시는 분을 봤을지언정 성공보수 안 주겠다고 하는 분을 본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총 변호사 일을 하면서. 성공보수 약정이 아예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고맙다고 하면서 오히려 뭐 더 챙겨주시면 챙겨주시지, 내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달라서 뭐 내가 억울한 건이었으니까 이랬겠지, 뭐 지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다행히. 그래서 뭔가 너무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라 굉장히 다행이고, 그래도 상식적인 분들과 함께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군인이었어. 군인인데, 그러니까 어린 친구였겠죠. 어린 친구인데 통매음이었어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한테도 막 말을 못하고 이제 저를 선임을 했어요. 저를 선임을 하면서 사건을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 사실 그 건은 유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건이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린 친구니까 이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에 선임할 땐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근데 혐의 없음이 나왔네? 자기가 봤을 때는 어쨌든 되게 쉽게 나온 거야.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쉽게 나왔어. 저는 무조건 이의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고인 거지, 항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약정한 성공보수가 있는데, 성공보수 이거 이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보수를 하면 우리가 이거 계속 항고, 뭐 재정신청 이런 것까지 싹 다 봐주고 진행사항 계속 확인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정했던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랑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이랑 약속을 한 거니까 주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주기 싫으니까 그랬던 건지 자기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소리를 막 질렀대요. 이제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막 지른 거야. 막 어린애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 자기 아들을 무혐의를 만들어줬으면 상식적으로 고맙다고 하지 않나요? 보통은 아버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제 성입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챙겨주시거든요, 보통은. 여튼 그런데 왜냐하면 힘드니까. 아들이 인생 망칠 뻔했는데 인생 살려준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은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여튼 그래서 안 받으면 되죠. 안 받으면 많은 거죠. 안 받으면 저는 뒤에 진행하는 거 뭐 안 하는 거니까. 저는 일을 해요, 그만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한테 얘기를 했죠. 예, 저희 성공보수 안 받겠습니다. 안 받을 거고, 저희가 성공보수를 받으면서 진행하기로 한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 사실 선임계를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팔로우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일이란 말이야. 근데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0%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사건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여튼 안내를 했죠. 그냥 좋게. 아버님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소리를 막 지르셨다고 하던데, 예,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 추후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단톡방으로 확 나가버린 거예요. 피의자가. 철이 없는 거죠. 본인은 철이 없고 아버님은 개념이 좀 없으신 거지. 여튼 그랬네?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잘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 한 1년인가? 지나서 완전히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 누구누구 씨가 찾아왔대. 제가 그때 사무실 근처에 있긴 했는데 사무실은 없었거든요. 누구? 이랬지. 내가 누가 왔다고? 나 오늘 미팅 잡은 거 없는데? 의뢰인이랑 상담을 잡거나 아니면은 미팅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뭘 잡거나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친구였던 거야. 그 친구가 피해자가 항고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기소가 됐네. 기소가 돼서 재판이 잡힌 거야. 재판 일정이 잡힐 때까지 이 친구는 전혀 몰랐다가 재판 일정이 잡히고 나니까 부랴부랴 나한테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 자기가 그때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한데 한 번만 자기 좀 봐달라. 이 사건 맡아서 해달래요. 근데 되게 웃기니까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다. 성공보수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건인데 이겨줘가지고 성공보수를 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 안 준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저는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아. 자기가 나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약속한 돈을 안 준 거니까 돈 떼먹은 거잖아. 근데 염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니까 사기를 하든 횡령을 하든 범죄를 하든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살짝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진짜 진심으로 어떤 의뢰인을 생각을 해서 제가 선임료를 안 받고 도와주겠다고 한 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건이었냐면 그 양반이 다른 건으로 이미 선임을 해서 제가 선임료도 잘 받아왔고 그리고 사건을 여러 개 해놓은 상태라 그때는 그 사람이 경제력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력이 없어. 그래서 사기 혐의였는데 피해를 변제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다른 짜잘한 건이 하나 더 입건이 됐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변제 안 하시면은 이제는 진짜 구속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변호사비는 신경 쓰지 마셔라. 나중에 카드를 들고 오셔서 몇십 개월 할부를 하시든 그건 나 모르겠고 사건 다 끝나고 나중에 인사를 하러 오셔도 좋다. 하지만 일단은 내가 돈을 안 받겠다. 변호사한테 쓸 돈으로 그분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분한테 돈을 갚으라고. 저는 진짜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감동할 것 같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줘. 내가 무슨 돈을 뒤지게 많이 받고 삥땅 친 변호사도 아닌데 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맡겼는데 내가 돈 안 받아도 되고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사건 잘 끝내는 게 나는 제1의 목표고 그러니까 선임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피해자한테 변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범죄를 특히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의 마인드인데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안 아까워요. 나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건 안 아깝지만 그 사람한테 변제하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솔루션을 뭐라고 줬어?
변제하세요. 능력이 되는 한 변제하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변제 안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제대로 변호사를 돈을 주고 선임을 했어. 그러면서 계속 막 무죄 주장을 하든 뭐 이랬겠지. 그래가지고 구속됐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출소하고 나서 또 나한테 다른 사건으로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내가 그래서 그때도 되게 염치 없다고 생각했어. 나라면은 연락 못 할 것 같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진심을, 뿌리치고, 본인 생각만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본인 생각만 하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워낙 이제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본인만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가, 이제는 그래도 돌이켜보니 정말 고맙고 나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변호사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다시 진짜 어렵게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연락받는 입장에선 난 너무 염치 없더라고. 그래서 회신을 안 했어요. 자기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니 정말 자기가 미안한데 나밖에 없는 것 같대. 연락 안 했어요. 저는 사람의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다시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는 있는데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다른 사건 선임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쏟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연락을 안 했고, 여튼 그런 일이 생각해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몇 번 생각이 나네. 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그게 이제 보통 경제사범입니다. 제가 범죄자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한 얘기는 어디까지야? 내가 선임료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진짜 이분이 빨리 변제를 해가지고 구속만은 면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건 진짜 인간적인 거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대하고 정말 사건을 하면서 알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이 잘 되길 바라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어쨌든 나 진짜 되게 황당했거든요.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선임계가 들어간 거야. 여튼 그래서 그때 알았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남의 돈을 사기를 친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마인드는 본인을 왜, 제가 차라리 변호사비를 받겠다, 제대로 변호사비를 받았으면 저를 선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한테 갚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진심은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아까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지. 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튼 자, 앞에 사건으로 돌아가자면, 그 성공보수 안 받았어? 안 받고 내가 뒤에 사건 뒤에 진행되는 거 안 봐줬어? 내가 성공보수 받았으면은 1심도 그냥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무혐의 만들어준 게 최 변호사였는데 자기는 모르는 상황에 이게 유죄로 재판까지 받게 된다네? 엉엉 울면서 사무실로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사무실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 안 들어가겠다.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잘 해보라지? 뭐 그렇게 별거 아니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별거 아니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사실 제가 알게 모르게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 뒤에도 단도리를 좀 할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나 필요 없다며 이제.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건인데, 아버님이 뭐 변호사 잘 구하시겠지.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고 마치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 아들 구해준 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여튼 뭐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해가지고 막 이제 나가셔야 된다, 안 된다, 변호사님 오늘 안 들어오신다. 난 뭐 사실 가방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 막 울면서 하면서 내려갔대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됐나 찾아봤다? 이제 내 생각엔 그거야. 아마도 변호사를 선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사실 그때 그 변호사님이 무죄 만들어 줬던 건데 그래서 원래 봐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성공보수라는 거 뭐 그냥 떼먹고 톡였잖아. 근데 글쎄 그게 유죄라네? 이러면서 되면은 본인도 민망해지잖아.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유죄를 받았더라고. 정과가 생긴 거지? 그 아버지는 아시려나?
뭐 전과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그렇게 도망을 다닌 적이 있었고, 또 진짜 도망을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았어. 선고유예를 받아들였는데, 이랬더니 이분이 이제 너무 막 잘됐다라고 좋아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좋아하고 있었는데 진짜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의뢰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야. 와, 이 사건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연락하고 싶지 않은 의뢰인이었어요. 근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근데 검사가 항소를 했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항소심에서 안 뒤집어줄 테니까 혼자 하시라고 아니면은 게다가 엄청 또 짜거든. 혼자 하시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변호사를 힘들게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임비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건 가지고 너무 연락을 자주 하거나 하나하나 따지고 들거나 이런 걸로 변호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사건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도 안 주면서 자꾸 일을 시켜? 아니면은 뭐 나를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 뭐 그런 의뢰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튼 그런 의뢰인이어가지고 제가 항소심은 안 하겠다. 정말 제가 1심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러니까 그냥 숨만 쉬고 계셔도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이건 검사가 항소한 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될 거다.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르겠어. 그럼 그냥 해주세요. 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만나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이 일단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는 거야. 아니라고. 제가 이번 주 너무 바쁘고 빨리 이번 주 안에 어떻게 항소장 내시고 검사가 항소했으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맞항소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찾아오신 거야,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저 사실 제 친구랑 제 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트북 펴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기자인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메일 보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귀신같이 우리 직원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그분을 만난 거야. 그래서 딱 카톡이 왔어. 지금 그분이 1층에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친구한테 빨리 노트북 빨리 지금 나가야 돼. 지금 이거 방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야 돼. 왜냐면 내 방에 와봤었기 때문에 내 방 어딘지 알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들어오실 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 이메일 하나만 보내면 안 되냐? 안 돼, 빨리 이거 덮고 가자니까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저 구석탱이 방으로 막 도망쳐 가가지고 막 그분들 막 나가시기 전까지 막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가시네? 그래가지고 물론 제 방에 들어오지는 못하셨지만 여튼 전 또 약속이 있었거든요. 친구랑 같이 약속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막 인포 있는 직원과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그분들이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을 가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항소심도 제가 맞게 됐죠. 여튼 그래서 항소 기각이 나와서 잘 마무리가 된 사건이긴 했는데, 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가끔은 되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경우냐면, 난 진짜 하기 싫다? 나 이 사건 진짜 하기 싫어.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저 이 사건 하기 싫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판사인데 저 이 사건 하기 싫은데요, 저한테 안 하시면 안 돼요는 아니지만, 나야 사선 변호사인데 그냥 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 저 안 할 거예요. 싫어요. 다른 변호사한테 가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이 사건은 200만 원 받고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다른 변호사는 100만 원에 해준다는데 100만 원에 해줘. 그럼 100만 원에 해준다는 변호사한테 가세요라고 하면, 아니야, 그 변호사님보다는 내가 최 변호사님이 더 마음에 들어. 최 변호사님이 이거 100만 원 해주면 되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막 문 열고 나가시라고 진짜 안 한다고 막 그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변호사 저만 있는 거 아니고 그럼 또 그렇게 우긴다. 그래서 뭔가 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많은데, 그렇게 막 무대뽀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왜냐면 진짜 제 말 맞잖아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여튼 그런 일들이 막 있어. 그래서 되게 사건을 하다 보면 웃기는 일들이 많다. 별의별 일이 다 많고, 내가 진심으로 대했는데 뒤통수 맞는 일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그 뒤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그렇더라 라는 얘기를 사실 뒷담화 같기는 해서 안 하려고 했으나, 그냥 사람 사는 얘기니까. 그리고 약간의 특정이 안 되도록 제가 잘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본인 들어도. 다양한 의뢰인들이 있고 그런 의뢰인들과 매일매일 만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최 변호사였습니다.